지난 3월 10일 정부에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선에 대한 예타 대상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이 계획은요, 판교하고 성남의 교통 지도를 바꿀 만한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성남 원도심에서 판교를 직결한다는 데 더 의미가 있겠고요. 또 출퇴근 교통난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보통 야탑이나 이런 데서 판교 테크노밸리나 판교 쪽에 들어가려면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부분이 크게 개선되고 특히 판교 같은 데는 수도권 동남북 교통망의 핵심 축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8호선 같은 경우에는 모란역이 종착역이었는데 이게 이제 판교역까지 연결되면 판교 성남 지역에는 굉장한 혜택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업은요, 4,500억 정도 들인 사업인데 길이는 얼마 안 됩니다. 3.78km인데요. 모란에서부터 판교역까지 연장하는 연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있는데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한다는 측면과 특히 같은 성남이면서 판교와 성남 구도심은 뭔가 좀 떨어져 있는 듯한 이질감을 느끼는 이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로 합체된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겠습니다. 이 8호선은 암사에서 시작해서 잠실 거쳐 가락, 복정, 모란, 이제 판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모란역에서는 수인분당선도 또 갈아탈 수 있고요. 판교역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이라든가 경강선, 월곡, 판교선까지 예정되어 있거든요. 판교역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역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모란에서부터 판교까지 이동 시간을 보면요. 승용차로 할 경우는 한 30분, 버스로 할 경우는 한 39분, 지하철 타도 한 24분 걸렸습니다. 지하철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임해역을 가서 경강선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경강선이 배차 간격이 거의 20분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하철을 타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만약 이게 연장된다고 하면은 33분 정도가 단축돼서 약 6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예탈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경제성 평가에서 0.76이 나오는 바람에 탈락을 했죠. 그래서 2023년도에 사업구조 재검토를 통해서 2024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6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경제성이 확보된 이유는요. 지금 아시다시피 판교 2, 3 테크노밸리가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요. 백현 마이스 계획에다가 또 NC소프트의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인 분당의 재건축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경제성이 1.03으로 나오면서 1 이상이면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내년까지 예타를 진행하고 2027, 28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2034년 정도 전후에서 아마 개통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은 역시 판교가 되겠습니다. 판교의 지금 이제 교통망은 신분당선하고 경강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8호선 연장에다가 월곶 판교선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으로 판교역이 거듭날 걸로 보입니다. 수혜적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려보면 직접 수혜를 보는 곳은 판교, 야탑 일부 지역, 백현동 이런 데가 되겠고요. 간접 수혜는 서현동이나 임해, 또 성남의 수진, 신흥 이런 곳들이 간접 수혜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성남의 원도심과 판교를 연결한다는 의미 플러스해서 직주 근접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혜 아파트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판교의 대장주라고 하시는 프로지오 그랑볼, 또 판교 알파리움, 또 백현마을하고 보뜰마을 지역들, 산성역 포레스티아라든지 구성남 지역 혜택을 볼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성남시청역이 당초에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빼고 지금 경제성 검토를 올린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기본계획 검토 과정에서 한번 다시 추진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청역이 무산되면서 야탐역을 바로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야탐역에서 판교를 가려고 하면 모란으로 한정거장을 타고 가서 거기서 다시 판교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특히 야탐역에서 외곽지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대우아파트, 성경아파트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판교의 집값 상승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는데요. 일단 지금 테크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고 교통망까지 확충되는 데다가 신분당선이 강남이라는 접근성을 확보해 놨는 데다가 직주 근접 수요까지 붙으면서 굉장히 효과를 볼 걸로 보이고요. 판교 같은 데는 삼성,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같은 대기업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기대감 상승이 일어날 걸로 보이고 중기에 이제 만약에 예타가 통과시 된다 그러면 굉장히 상승 무드를 탈 걸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만약 개통이 된다고 하면 그 효과는 굉장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지역은 판교라든가 야탑 일부 지역, 성남 구도심 이런 곳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결국 판교 접근성이 혁명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모란에서 판교까지 이동 시간이 33분에서 6분 정도로 단축되기 때문에 신분당선과
기존 경강선 이것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던 많은 교통 문제들이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올 한해서 끝났던 8호선의 성남 원도심 교통 대책이 판교까지 연결됨에 따라서 강남까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까지 구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는 계속 확장 중인데 측주 근접을 강화시키는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마가편이다. 달린 말에 채찍을 가한 느낌을 줍니다. 판교 같은 곳은 이미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달린 말에 채찍을 가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성남시청역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기본계획 과정에서 추가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판교는 교통이 계속 추가될수록 이미 비싼 집이 더 비싸지는 이런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모란에서 판교까지 8호선이 연장되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